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과 직장생활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생활하기와 관련된 어휘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예문을 먼저 볼까요? 저는 가구 공장에 다녀요. 그리고 제 친구는 자동차 공장에 다녀요. 그래서 저는 가구 공장, 그리고 친구는 자동차 공장. 이렇게 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우리가 그리고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그리고라는 표현을 사죠. 또 물건을 살 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해요. 이렇게 그리고라는 부분을 써서 문장과 문장을 아주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통근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 왔어요. 네. 그래서라는 건 왜 택시를 탔어요? 통근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요. 놓쳐서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 선생님은 오늘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낼 때 그래서를 사용하죠. 자, 세 번째. 회사 동료들하고 자주 축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친해졌어요. 자, 이것도 그래서와 그런지가 합쳐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유인데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추측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나의 생각, 나의 추측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요. 차가 막히는 이유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번째,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나는 반대가 될 때,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나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러나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반대 상황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지갑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앞과 뒤의 상황이 전혀 반대될 때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갑을 안 가지고 가면 물건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오거나 또는 예상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올 때 그런데를 사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전에는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과 그러나가 아주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과 뒤가 반대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우선 고향에 돈을 조금 보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이라는 건 월급을 받으면 고향에 돈을 조금 보내요. 라고 해서 조건이나 가정이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그래도 사용 설명서를 천천히 읽어봐요. 자, 그래도는요,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사용 설명서를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아주 자세히 읽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도 반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의 의미는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요. 졸려요. 잠이 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해서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어휘를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은 몇 시에 출근해요? 8시, 9시에 출근해요?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해요? 5시? 6시? 네. 그래서 출근하다, 회사에 가요. 퇴근하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이게 퇴근하다예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퇴해요. 조퇴하다,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일찍 집에 돌아오는 걸 말하죠. 일찍 퇴근하다. 자,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안 좋으면 회사에 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결근하다. 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밖에서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외근하다 라고 써요. 그리고 매달, 달마다 우리가 돈을 받아요. 회사에서 돈을 받죠? 그걸 월급이라고 하죠. 월급 외에 플러스로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 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보너스를 받죠.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 직원들과 사장님과 함께 회식을 해요. 그렇죠?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걸 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또 회의를 통해서 또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걸 회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일요일에 쉬어요? 네, 일요일에는 회사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일요일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월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이 사람은 밤에 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낮에 일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두 사람이 바꿔가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교대 근무라고 하죠. 교대 근무하면 조금 피곤해요. 그쵸? 그리고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요. 이거를 근로시간, 일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또 다른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쵸? 급여 명세서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 월급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들을 받게 돼요. 그쵸? 이거를 급여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우선 자, 실수령액이라고 되어 있죠. 100만, 107만 6,06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로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월급 받을 때 실제로 받는 월급은 월급에 우리가 계약서에 쓴 월급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받는 금액, 세금을 모두 떼고 받는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월급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봉급, 조정수당, 기술 업무수당, 뭐뭐뭐 수당, 뭐뭐 가상금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외에 일을 하면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고 말하죠. 수당이 많으면 월급도 조금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반면에 실제로 받는 돈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세금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이런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요. 그리고 보수 지급일 2005년 11월 20일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는 날을 이제 보수 지급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회사의 규칙과 관련된 어휘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회사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 헬멧을 써야 해요. 안전화를 신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안전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퇴근할 때 회사나 공장에 전기불을 모두 끄고 그리고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후에 그리고 퇴근해야겠죠.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보호구, 보호해주는 모자, 보호해주는 신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팁을 한번 볼까요? 팁, 직급과 관련된 어휘예요. 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네, 사장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부장님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높은 사람을 과장, 그 다음에 대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밑에 사람은 그냥 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이런 직급들이 있어요. 보통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붙여서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직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 씨, 마이클 씨 이렇게 씨를 붙여서 부르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상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휘였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휘 중에서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직장을 구한 후에 회사와 그리고 근로자가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급여, 그래서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요? 급여.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요? 근무 시간, 그리고 아니면 근무 기간, 그리고 업무 내용, 어떤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직장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장 생활과 관련된 문법 및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화를 보겠습니다. 투안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고 있다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계속될 때, 끊기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고 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동사 그리고 고 있다예요. 다니고 있어요. 가구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받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 안전규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조립하고 있다. 휴대전화 부속품을 조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이런 동작을 쭉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고 있다는 표현은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지 문법을 볼게요. 대화를 보세요.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쯤 되었어요. 한국말은 아직 더 연습해야 해요. 자,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쯤 됐어요. 한국에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은지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시간이 변화했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선생님은 1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은 2시간 전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은 지 2시간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는 자, 니은, 지, 받침이 있을 때는 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에 오다, 온 지 3년 되었어요. 일하다, 회사에서 일한 지 2년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공장이 문을 닫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은지, 없을 때는 니은, 지를 써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직장생활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